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용호상박 역대 명예의 전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명예의 전당입니다. 박병주 매니저를 시작으로 조기준 매니저 코나이로 4월에 우승했고요. 5월, 6월 모두 102년 매니저였습니다. 7월 오늘 출연하는 강시환 매니저가 4일 정기로 35%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지난달은요. 조기준 매니저가 아이패밀리 SC로 35% 종목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포트폴리오 명예의 전당은 어떻게 될까요? 102년 매니저도 3월 우승을 했었죠. 25.17%. 자, 4월 여기서부터 우리 이 용호상박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100%는 막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최고가는 아닙니다. 저희는 종가와 목표가 기준입니다. 96.61%. 5월, 6월 이호근 매니저 2연패 달성했고요. 7월 박병주 매니저. 지난달에 이호근 매니저가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우승 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2연패를 또 노리는 이호근 매니저. 그리고 또 다른 매니저들 지금 수익률 대결이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와, 이번 달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캔베거 발굴의 달인 이효근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화준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상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수 드래곤 팀과 함께합니다. 이호근 매니저, 성하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호랑이 팀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지금 호랑이가 용을 잡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잠시 그냥 살짝 잠시? 살짝 놔준 것뿐이에요. 첫 끝발이? 첫 끝발에 그렇게 좀 움직인다. 야, 확실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저도 용호상박 지금 매달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몇 달째입니까? 반년 넘게 진행을 했는데 제일 치열한 것 같아요. 전 이번 달이. 그래서 매니저님들도 서로 경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진행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더 재밌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용호상박도 프리토크 핫한 주제 좀 준비해봤습니다. 프리토크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3,317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지금 시장은요. 진짜 불장인가 착시 랠리냐. 또 여러분 저희 보고 초치냐 이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경계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코스피의 흐름이.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경계해야 되는 건 당장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하필이면 또 내일이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내일 또 오전 10시에 대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할 수 있어서 내일 조금 버라이어티한 장 초반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좀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매니저들은 지금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두는지 코스피 밴드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타자는 항상 성화준 매니저님이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오늘 불장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네. 사실 예정된 수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정된 수순? 네. 그러니까 왜냐면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집 나갔어요. 네. 그렇죠? 외국인들 집 나가서 너 언제 돌아오냐 이랬더니 9월 달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들 매수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다시 한번 3,400 넘기고 최고치를 이어가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 반도체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9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반도체 매수를 들어오네. 네. 이건 사상 최고치는 정해진 수순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뭐 내일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내일에 대한 우려가 좀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내일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다시 한번 억누르고 역사적인 신고가에 남을 현재 위치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사이클 계속 돌고 있는
있는 상태고 여기에다가 지금 대주주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50억 원으로 어느 정도 현행 유지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외인들의 투심이 다시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 빈집이었던 반도체가 반응을 하고 있다. 게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의 제약바이오까지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들 다 같이 움직이는데 더 이상 안 갈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 시장은 단지 약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도 저는 아마 추가적인 또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흐름 예상해 본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증시를 뭐랄까 움직이고 있는 건 외국인의 수급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 상황에서 물론 약간 피로도는 있을 거예요. 7거래일 연속 상승이거든요. 약간의 이거 좀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그 왜 네. 제가 좀 보니까 지난부터 봤을 때 7월 달에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 6월 달에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 한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 조정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상승했을 때도 7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내일 마침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약간 쉬어간 다음에 지금 시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건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정책으로 해서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9월달 무조건 하고요. 10월달, 12월달 다 하는지 3번은 거의 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빅컷이 되느냐 이런 입장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책까지 지금 내일 아침 10시에 대통령 담화 얘기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한 번 더 수급 들어와 줄 것이고 외국인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잠깐 쉴 뿐이지 업종의 순환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까지 본다. 그 의견에 반대입니다. 반대. 이거 나와야 돼요. 맞아요. 지금 너무도 순한 맛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아니 내일 쉰다 그러는데 쉬지 않고 계속 갈 거예요. 그걸로 더 하시네. 네. 더해.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 대만 뭐 지금 이 세 나라 글로벌 증시가 지금 막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5월, 6월, 7월 달은 이제 5, 6, 7은 이제 우리만 올랐던 시장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일본, 대만 뭐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이 정도면 조정이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 이제 계속 달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뭐 외국인 수급 보셨죠? 이 부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특히 이번 장에 있어서 이제 주도주가 오늘 최근에 나타난 것 같아요. 반도체. 지금 외국인이 이 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면 요게 뭐 잠깐 사고 빠질 그림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따가 이제 지수 밴드도 한 번씩 돌아오면서 얘기하겠지만 이번에는 너무 빨리 조정을 예상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정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주제를 최원범 매니저한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좋아요. 매니저님들의 예측대로 뭐 정말 만약에 내일 만약 하락을 한다? 땡큐 하고 내일은 매수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 팡 치고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또 오늘 마침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코스닥도 좀 신뢰감이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라는 건 앞으로 코스닥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코스닥 추정 ETF를 살까? 이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지금 앉아서 할 게 아니라 스탠딩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만큼 좀 텐션을 좀 올려야 되는 생각을 하고 이미 좋아요. 오늘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코스피만 최고치가 나왔죠. 네, 코스닥 이제 1000선이 넘었었던 이력이 있고 오늘 마감이 그래도 833선에 마감이 됐는데 지금 833선을 일어섬으로써 우리가 900선을 넘고 1000선에 대한 돌파가 지금 대통령의 코스닥 발언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일단 코스피부터 트리클 다운된 코스닥을 우리가 거의 99.9% 지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우리가 보실 때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종목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코스피 위주의 포트 담으신 분들도 좋으시겠지만 코스닥 위주로 지금 투자자분들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종목 교체를 올라오는 대로 또 교체하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추천주들로 또 새롭게 또 리뉴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포커스 되게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또 주제를 주셔가지고. 좋아요. 근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속도가 늦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시장 수급 자체가 무한정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한정돼 있는 수량 안에서 이제 수급이 도는 거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궤도를 좀 갖춰 놓고 나서의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연말까지 코스닥도 저는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 정도까지 아마 수급을 끌어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불을 뿜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뿜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코스닥 시장의 소부장 종목이라든가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 엮여 있는 종목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까지도 힘을 충분히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열린다. 그러면 어쨌든 그러기 위해선 코스피가 먼저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된다라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우려,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 종목들은 안 가나요라는 걸로 우려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다 해결해줄 문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좀 안도감 삼고 시장을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좋게 보고 있는 코스닥은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정책으로 해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 포커스가 맞췄었어요. 근데 그게 내일 발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해결되고 나서 금리 인하까지 해결된다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던 공약들이 남아있죠. AI, 스테이블코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도 거의 다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격포제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포함이 되면서 금리 인하와 함께 정책까지 밀어주게 된다면 AI에 포진되어 있는 중소형주라든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스닥에 대해서 좀 집중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차트가 지금까지 봤을 때 2021년도부터 봤을 때 지금 추세가 하향했던 부분을 이번 주에 올라오면서 네. 이번 달에 올라오면서 추세를 돌파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놔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ETF 두 배 레버리지 저 레버리지 못해요. 돈 없어서. 두 배 레버리지를 하세요. 네. 그 ETF 두 배 레버리지 정도 코스닥, 뭐 타이거라든지 코덱스 이쪽으로 거래량 많은 쪽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코스닥이 오늘은 좀 약했지만 일단 원래 이제 지수가 랠리를 펼칠 때 먼저 이제 대형주에서 분위기를 잡아주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장이 유동성 장이거든요. 맞아요. 예, 돈의 힘으로 가는. 그렇다면 이 장에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 다음에 그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그 다음에 기술주.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렇게 무게 중심에 갈 것 같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코스닥 얘기했다는 거는 주식을 좀 알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유동성 장은 중소형주, 코스닥이 더 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를 잡아주고 뭐 이런 역할들은 코스피가 대형주가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순서상으로 조금 늦을 뿐이지 아마 코스닥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원범 매니저님 또 다른 질문으로. 좀 걱정되는 거, 저는 걱정되는 부분만 한번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공매도 대기 자금이 100조를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개인 투자들은 이쪽을 많이 베팅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걱정은 돼요. 그렇죠. 용호상박이죠. 공매도 100조, 대기자금 뭐 90조, 100조. 네, 이거야말로 용호상박인 것 같고. 근데 지금 분위기를 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예전처럼 정책 방향성으로 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책 방향성으로 탔기 때문에 지금 다 휴가 시즌 거의 마무리됐고 휴가 다 갔다 오셨을 겁니다. 물론 9월 이상에도 또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이호건 매니저님께서 중소형주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에 적극 동의하고 그렇다면 나의 포트가 그쪽으로 지금 편중돼 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비를 내가 지금 상쇄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다가오신다면은 이따 말씀드릴 코스닥 중소형주들 굉장히 좀 많이 집중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질문 유효한지 그냥 OS만 대답해 주세요. 네. 지금 성화준 매니저님, 네. 코스피 밴드를 물어보는 거 유효한 전략입니까? 지금 입장에서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입장에서 코스피 밴드를 물어보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밴드를 잡아놓고 하단과 상단을 열어놓고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아직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단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은 많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내용들은 많은데 아직 확인할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 밴딩 그래도 있다. 밴딩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달로 진짜 좀 보게 되면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이번 달에는 3,400 왔다 갔다 좀 와, 넘었다 왔다. 고점을.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저는 870 왔다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밴딩에 대한 네. 추가적인 이야기 없으시면 프로토크 마무리할게요. 뭐 밴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 좀 섣부르지만 9월 달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어려운 장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9월 장이 그렇지 않고 스타트가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큽니다. 네. 9월 달만 잘 넘긴다면 네. 10월 달에 연휴 끝나고
아마 4,000포인트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천 나왔어요.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번 달 3,600, 그다음에 이번 목표치 4,000 뭐냐 그 이유는 묻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저장되는 거 알죠? 밴딩 대전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토크 저희가 뭐 추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코스피가 너무 잘 가고 있지만 내일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일 이 변수를 오히려 레버리지로 좀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프리토크 주제를 좀 삼아봤습니다. 자, 프리토크 마무리하고요. 이제 용호상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위부터 봐야겠죠? 종목별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번 달 너무 재밌는데 뭐야 1위가 바뀌었네요. 야 프로티나 역시 100% 백인현 매니저가 20.17%로 프로티나 1위 올라갔습니다. 야 근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1% 차이가 안 납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NIB 20% 가까운 상태로 19.78 2위로 내려왔고요. 최원범 매니저 지금 월, 화, 수 모두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 연결했었거든요. 미래에셋증권 14.65% 현재 종목별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포트폴리오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번 달 진짜 재밌습니다. 자 1위 여전히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31.8% 하지만 2위와의 차이는 0.2% 단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와 최원범 매니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2위 31.6% 3위도 짱짱하네요. 백인현 매니저 25.36%로 3위입니다. 와우 최원범 매니저 대단합니다. 와, 최원범 매니저의 포트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미래에셋증권이요. 확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저희가 어제 전화 연결을 해서 궁금한 종목 이 대체를 좀 할 정도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고 이뿐만 아닙니다. 로키드헬스케어도 13.18%, 한국정보인증도 오늘 시세가 났었어요. 네. 종가여서 그렇지. 3.77%. 지금 최원범 매니저 포트에는 여러분 마이너스 난 종목이 한 개도 없다.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최원범 매니저는 일단은 2위예요. 네. 정말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는 2위. 지난달 마지막도 2위. 2위에서 끝내면 안 될 텐데. 준우승으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1위 자리를 내어드린 건. 네, 그래도 첫째 주, 둘째 주 1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팀에서 1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금 맛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많이 0.2% 맛봐라. 양보했습니다. 예. 네. 와, 0.2% 차이. 이번 달이 제일 좀 치열할 것 같고 지금 또 조기준 매니저도 그렇고 최원범 매니저도 그렇고 포트 안에 담겨져 있는 종목이 이거 내일도 충분히 다 올라갈 종목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야, 이번 달 진짜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용호상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종목들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욱은 네. 매니저님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뷰부터 먼저 좀 가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오늘의 리뷰는 바이오 비주. 바로 지난 시간에 네네. 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네네. 보면은 일단은 바로 어제 시세가 났었어요. 네네. 진짜 이욱은 네네. 매니저가 생각한 그대로 LNC 바이오가 뭐 이제 뭐 투자 경고 이런 게 좀 네. 임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시세가 왔는데 여전히 좋은가요, 바이오 비주? 일단은 지금 LNC 바이오가 지금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비주도 지금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LNC 바이오가 이제 그 경고가 들어가가지고 요것 때문에 이제 조금 바이오 비주도 같이 좀 쉬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제 LNC 바이오가 또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바이오 비주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트는 지금 보시면 차트에 이제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일 이동, 이거 어디 갔어? 20일 이동 평균선을 밑에 하회하다가 돌파했거든요. 돌파하고 21선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요게 이제 보통 이제 바닥치고 돌아설 때 나타나는 차트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바닥치고 이제 상승 시작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으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지금 뭐 무려 2, 3주가 남았기 때문에 그 2, 3주면 충분히 시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바이오 비주 이번 만약에 내일 한번 21선 눌림목을 준다면 그 자리가 아마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마 이제 매수 기회 없이 이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킨부스터가 지금 시장에 상당한 대세고요. 뭐 파마 리서치부터
좀 LNC 바이오까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이오 비주까지 동참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고 바이오 비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시가총액이 좀 2,500억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LNC도 1조가 넘고 지금 파마레이서치 6조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바이오 비주 뭐 여기서 그냥 5천억만 가도 2배도 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예. 네, 그냥 한번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비주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여전히 또 여기는 지금 이제 LNC 바이오가 축축 치고 올라가면 네. 거기에 이제 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종목은 이제 바로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가 이제 월 중반으로 넘어가면은 네. 그 소위 말해서 거친 종목들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호근 매니저가 거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귀신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오늘의 종목은요? 뭐 아직은 뭐 그 단계는 아니고 아직은 여유 있으시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네, 파미셀을 오늘 준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바이오도 괜찮고 반도체도 괜찮잖아요. 파미셀은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한 종목입니다. 네, 두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올라갈 때도 올라갈 수 있고 반도체 올라갈 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의 무게 중심은 그냥 반도체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회사가 이제 줄기세포 그 치료제 쪽에서는 좀 나름 기술이 지금 선두권에 있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줄기세포 이 바이오 하나만 가지고도 시가총액이 과거에 크게 갔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 회사가 단순하게 이제 그 바이오 그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최근에 보시면 이제 AI 가속기가 지금 상당히 핫하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재료 중에 하나가 CCL인데 두산이 이것 때문에 최근에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이수페타시스도 좀 잘 나가고 있고 그쵸. 뭐 이런 면에서 결국 이제 CCL의 그 가장 이제 좀 핵심 재료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그 만드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하면 이제 적자 나는 기업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지금 뭐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냐면 올해 지금 그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영업이익이 무려 794%. 그러니까 일반 뭐 제조업 업체 못지않는 큰 성장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 상당히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박스권 돌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만 조금 돌파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상당히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11,430원에서 내일 시초가, 그 다음에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미셀 좋은 기업이에요. 과거에 뭐 바이오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올랐던 기업이고 2분기 실적 정말 잘 나왔어요. 정말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작이죠?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미끄러졌다가 요새 조금 올라왔습니다. 네. 반도체 단으로 해서 좀 올라왔는데 과거에 이 종목이 그렇게 갔었던 이유는 바이오 때문에 좀 갔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반도체로 지금 생각해서 가져오셨던 부분인데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아까 700%의 영업이익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좋아질지 우선 좀 그게 왜냐하면 2분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컨센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미끄러졌거든요. 그 부분이 좀 클 것 같고 목표가 14,500원 잡으셨어요. 14,500원 정도. 저도 그 정도까지보다 한 13,500원, 14,000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으로. 근데 얘가 항상 고기만 닿으면 미끄러지더라고요. 13,500원, 14,000원. 이번에는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지도 어디까지 궁금합니다. 볼지. 네. 지금 장이 좋잖아요. 그래서 넘어갈 거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이 회사랑 좀 관련돼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뭐가 있냐면 두산, 그다음에 이수페타. 근데 지금 이수페타 너무 잘 가죠. 예, 반도체에서 제일 잘 나가고 그다음에 두산도 오늘 급등했거든요. 그럼 이 회사도 당연히 쫓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파미셀에 대한 네.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려보자면 일단은 말씀하실 때 이야기했던 거 비중을 보니까 시작할 때는 반도체 쪽의 기준을 좀 보시나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매출 현황을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사실상 이 줄기세포에 관련된 메디컬 부분은 매출이 2%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뭐 전자재료라든가 뭐 농약이라든가 다른 이제 케미컬 부분에서의 비중이 90%가 넘는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 참여
참여자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파미셀을 볼 때 이호근 매니저님께서 원하는 자리는 바이오다 반도체다 둘 중에 하나만 딱 집어주십시오. 지금요? 네. 지금이죠. 지금 딱 언제 하실게요? 내가 우리 이호근 매니저님 1위니까 믿고 파미셀 본다. 네. 반도체 볼까 바이오 볼까 어디입니까? 반도체. 반도체. 근데 이제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바이오. 바이오까지. 그러면 지금 매출 실적이 한 2%밖에 안 되는 되게 극소량의 재료인데도 네. 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갖고 계신 겁니까? 왜냐면 이 회사가 이전에 그 바이오로 좀 잘 나갔고 최근에 그 S 바이오메딕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뭐 그 누가 막 좋아하던데. 근데 바이오 X 메디 그 종목이 줄기세포 관련주에. 근데 요즘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파미셀이 그 흐름에서 또 이렇게 벗어날 수 없죠. 그 흐름도 한번 편성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파고들면 네. 줄기세포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이 종목이 원래 모더나 종목이거든요. 네. 코로나 때. 맞아요. 네, 그때 그 mRNA 해야겠다. 네. 근데 최근 트렌드가 ADC라든가 이제 뭐 항체 접합물, 그쪽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가 비만 치료제 뭐 이쪽인데 네. 줄기세포는 아주 옛날 트렌드이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결국 반도체인지 바이오인지. 아니 그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반도체가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 관련주들을 잘 가더라고요. 반도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S바이오메디스가 이제 조금씩 꿈틀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이제 줄기세포인데 그 종목이 만약에 급등한다 그러면 파미사를 같이 갈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거냐가 아니라 양손에 두 개를 쥐고 가는 거. 뭐 이런 양손에 전략입니다. 쥐고 딱 이렇게. 네. 뭐 필요할 때 올라가 바이오가 올라간다면 바이오였어. 그 바이오. 그래서 반도체였지. 이렇게 간다. 뭐 박쥐 같은 종목. 네. 학계에 계속 바이오 학계 있으니까 예. 뭐든 엮일 수 있겠다. 박쥐 같은 정치 같은 야 표현 좋은데요. 예,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난 둘 다. 이호근 매니저의 파미셀이었습니다. 자 기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성하준 매니저 오늘 리뷰가 인벤티지 랩입니다. 와 오늘 인벤티지 랩 보시면서 들었다 놨다 한 3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자신감 있는 종목이라 인벤티지 랩은 뭐 여전히 더 열어놓고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오늘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원하는 비만 치료제 재료 아직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붙었는데 이 정도면은 너무 아쉽죠. 근데 아직 붙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이 호주에서 진행한 임상, 그러니까 이 말콜이라든가 이런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제인데 이거 시장도 좀 크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 임상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원래 그 글로벌 표준으로 좀 잡혀 있는 이 약품이 있는데 그 약품보다 더 좋은 효과를 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것보다 인벤티지랩의 시장의 기대감은 비만 치료제. 그 중에 뭐 알약 말고 먹는 거 말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에 대한 이 모멘텀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조건 홀딩하고 지켜볼 거고요. 제가 잡아드린 목표가 49,000원까지 꾸준하게 한번 계속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노보노디스크 인원 감축 뭐 이런 거는 걱정을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 인벤티지 랩만의 웨이가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 인벤티지 랩만의 웨이가 있다고 마이 생각을 웨이가 해요. 있다. 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메세라에서 그쵸. IRS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약은 주사제로 치료가 끝나고 형상유지 차원에서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알약이 나온다, 먹는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해도 주사제가 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현 시점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상용화 제일 큰 거 누구? 인벤티지 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저는 도달하면 미리 예고드리는데 전 사양 조정할 거예요. 더 놓고 봐도 좋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요새 해외 뭐 1111 노보노디스크 주가랑 우리나라 국내 비만 치료제는 다르게 가요. 확실히 다르게 갑니다. 예, 그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성하준 매니저의 또 이제 차트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하준 매니저 진짜 지금 간당간당하게 4위 자리에서 있거든요. 자, 올라가야죠.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언제 올라가지? YC입니다. 네, YC. 욕한 거 아니고요. YC예요. 옛날에 YK. 자, YC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생태계에서 테스트 장비라든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 기업인데 요즘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게 결국엔 AI 반도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뭐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일 GPU라든가 아니면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4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테스터 장비에 대한 수혜는 이 YC가 오로지 다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있는데 이 사실 HBM 하면 뭐 테스터 장비, 호공정 장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하자 그러면 이게 점점 고도화될수록 칩 한 개당 테스터 시간이라든가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효율화된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 시점에서 YC가 빛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점점 더 많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개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YC가 이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한미관세 협상에 대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던 3,500억 중에 2,000억이 반도체 관련된 저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좀 일궈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투자 계속 이어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장비 수혜는 당연히 이런 테스터 장비, 후공정 장비인 YC한테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 포인트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YC 같은 경우는 테스트 국산화 장비에서의 대표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은 잘 나왔는데 아직 YC는 그만큼의 시세 분출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수주 물량들도 한 2천억가량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야, 이거는 내가 이 랭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나의 YC 기회가 왔어. 네, 그래서 오늘 YC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보면서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이상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박스권의 상단이 돌파가 될 때에는 거래량 동반 조금 더 강한 장대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저는 미리 예지하고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목표가는 저는 일단 13,000원 구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딱 라운드 피겨 가격대라고 얘기하죠. 9,900원대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내일 이제 시초가 흐름 보시는데 한 11,200원에서부터 조금 이제 더 낮은 가격대에 분할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C가 좋은 기업이에요. 최근에 반도체 되게 좋은 기업이 뭐지? 뭐예요? 네, YC 되게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저기 업황이 호랑이가 말한 줄 그렇죠. 알았어요. 되게 좋은 반도체 업황으로 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동사가 반도체 웨이퍼 그 테스터 장비 쪽으로 해갖고 되게 유명한 업체이고 좋은 기업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죠. 95%를 그냥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다고. 근데 지금 반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시장에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은 어디죠? SK하이닉스가 오늘도 5%나 올라갔어요.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제가 바닥에서부터 15% 올라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그냥 옆으로 기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매출을 바라만 보고 있는 YC가 과연 못 올라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고객 다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얘가 과연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YC 정말 삼성전자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기 탈출. 일단은 뭐 삼성전자 바락이라는 게 어찌 보면 리스크인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수혜로 반영될 수 있지 지금부터 않을까.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서 갔다? 그럼 제가 오늘 안 갖고 왔겠죠. 갈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갖고 온 건데 오늘 이슈가 나왔던 재료가 이 엔비디아가 공고했던 GPU, 그러니까 루빈 CPX가 HBM을 채택하지 않고 GDDR7을 채택했어요. 근데 HBM을 채택했다라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의 이슈였을 텐데 GDDR7을 채택하면서 삼성전자 이슈로 전환됐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부품주, 장비주인 이 YC한테 수혜가 직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걸로 좀 포커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객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도요. 최근에 이제 미국 법인을 새롭게 또 설립을 했잖아요. 맞아. 이거 왜 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 뭐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이런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고객사를 좀 다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바라기를 해도 GDR7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지금 이번 9월의 게임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싶은데 왔어요 또. 잘 팔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 YC가 올라가려면 HBM인 것 같아요. HBM. 근데 이제 지금 작년에 HBM 웨이퍼 테스터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테스터 이쪽 관련 장비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일 지금 안 좋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건데, 아까 그 강시환 매니저 얘기할 대로 너무 이제 삼성전자 치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좋아질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요번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주식시장에서는
놀아본 종목이 더 잘 놀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고점을 맛본 종목이 더 잘 맛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YC에 대한 실적이 조금 아쉽다라는 포인트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해 연간 매출 절반을 상반기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럼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충분히 또 연간 매출 더 띄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더 기대하는 점은 일단은 HBM에 대한 2024년도 7월 공시 보게 되면 이 수주 잔고가 2,200억이에요. 그럼 이게 출고가 되고 순차적으로 매출로 인식된다라 그러면 아마 연간 실적은 더 추가적으로 더 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 그리고 고객 다변화가 좀 더 강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근원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장비입니다. 오늘 상공격하나요? 반도체 장비입니다. 예, 반도체는 또 종목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 길가에 인터뷰를 합니다. 자, 반도체 장비 중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이오 테크닉스요, 테크윙이요, 테스요. 네, 그런 대답들이 나오죠. 근데 YC요? 약간 지금 이렇게 놀긴 잘 놀았지만 최근 트렌드가 그렇다 보니까 YC가 그렇다면 굉장히 큰 특장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네. 저는 이제 YC에 대한 특장점은 일단 테스트 장비가 제일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공정화가 더 세밀화될수록 이 테스트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율이 중요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 장비 중에서 이 테스트 장비에 대한 부분에 이 장비와 솔루션은 이 YC가 독점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들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국산 장비에 대한 기대감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놓고 본다라 그러면 YC는 수혜가 더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1인 3공격, 1인 1공격을 다 방패로 막아냈는데 오늘도 너무 잘 막아서 저도 한번 가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놀아본 종목 이야기했고요. 장비에서 다다다닥 우선순위에 밀리는 YC. 딱 드는 생각은요. 뭐 반도체 지금 시점에서 올라갈 종목을 보는 거 좋다. 네.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 대세의 종목들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 안 가고 올라갈 종목들을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용호상박에서 아직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많이 풀지 않아서 그런데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고 터지는 종목들 제가 많이 수익 드렸어요. 여기 포트에 못 넣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 매집에 박스권 상단 돌파 수급 잡힌다? 터집니다. YC로 증명해 보일 테니까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주가 아니어도 미리 선점하자. 수급에 빈집을 털자. YC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도 반도체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 이번 달 다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와, 씨, 대답을 너무 잘해요. 네. 어떻게 뭐 뚫어낼 수가 없어. 방어 성공! 네, 진짜 오늘도 다 막아냈습니다. 성화준 매니저의 YC 여러분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강시원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원 매니저는 이제 AS를 해주셔야 될 텐데, 그죠.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맞습니다. SNCS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충분히 저는 상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갭상승에서 시작한 이후에 올라갔다가 10%까지 올라갔다가 다 토해내고서 마이너스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장중에 이제 조선업에 대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 조선업종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SNCS만 못 올라왔어요. 그렇던 이유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삼영엠텍이죠. 그 회사가 삼성중공업에서 97년대 분사해서 나온 회사인데 상한가 들어갔어요. 동사 역시 한번 생각해 볼 하는 게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근데 왜 이 회사 못 갔을까 궁금해 보면 누군가가 누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누르고 있어요. 무겁게 누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눌림이 아마 내일 어제는 못 올라갔던 부분들이 그런 기자재 종목들이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보여줬던 아래 저가 부분만 잘 버텨준다고 한다면 한 47,000원 종가상으로 지켜준다고 한다면 내일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하면서 중공업 그리고 조선의 기자재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잘 가져가셔갖고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저희 Y 궁금한 종목 Y 앞선 코너에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해요. 조선은 하락시. 매수의 그렇죠. 찬스다. SNCS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SNCS에 이어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엔터의 아버지였죠. 엔터의 아버지. 예, 지금도 엔터의 아버지세요? 지금도 엔터의 아버지죠. 지금도 쌈지 엔터를 제가 밀고 예, 있고요. 그럼요. 이번에도 엔터를 가져왔습니다. 미투온.
오늘도 미투온. 7.8기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갖고 왔습니다. 예. 지난달에도 이어서. 지난달에 제가 미투온 가져왔을 때 8월 20일 정도에 가져왔을 때 지금 가격하고 좀 비슷한 가격대였어요. 근데 거기서 투자를 했을 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번에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소셜 카지노 및 솔리테르 등 캐주얼 게임 기반의 그런 사업 기반에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캐주얼 게임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연 매출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부분. 거기다가 외국에 있는 자회사 에이스 게이밍에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에이스 카지노 리얼 카지노를 출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 뭐랄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이번 달 어제였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을 UGC에 대한 그 비트코인 그 업비트에 관련 그 비트코인 행사가 호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고 9월 말에 있을 KBW2025라고 해서 코리아 그 뭐랄까 블록체인 위크라고 하는 되게 큰 아시아에서 정말 큰 그 블록체인 행사가 9월 말쯤에 20일 경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한 차례 올라갔던 동사가 그에 대한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미투온이 스테이블 코인 종목인데 왜 엔터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투온의 자회사 중에 이제 고스트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거기서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서 좀 흥행리에 성공리에 맞췄던 사냥개들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사냥개들 2가 이미 제작 끝났고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올 그런 작품이 2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내년 매출에 뭐랄까 그 반영이 되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의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엔터라고 하면 이제 9월 말부터 10월까지 산할령 해제된 기대감으로 다시 포커싱이 맞춰야 될 그렇죠. 거니까 동사 미투온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한 가지의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엔터에 대한 투 트랙으로 2가지 떡을 쥐고서 어느 쪽이 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매수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사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정말 아름답게 돼 있어요. 쐐기형으로 해서 고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 높이면서 지금 채널을 만들어 가고서 지금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바로 슈팅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포커싱을 마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초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98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200원으로 약간 1차 목표가 잡아드리는데 제가 보는 목표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정말 러프하게 3,3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투원 7.8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응원을 하는 바이고 지난달에 저희가 또 이제 그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맹이 좀 있었다 그렇죠. 보니까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듣다 보니까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갖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 아쉽다. 악의적인 건 아니에요. 악의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엔터 사업에 대한 확장 이야기 하셨어요. 네.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 저도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카지노 게임이 또 이제 또 열린다라는 부분에 대한 재료는 좋은데 일단 이거 신사업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일단 주목받기는 좋은데 매출로 연결된 게 없어요. 네. 그럼 조금만 과감하게 얘기하면 거의 뜬구름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주력 산업을 잘해야 돼. 네. 근데 올해 상반기 매출을 보니까 지난해 상반기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뜬구름이다.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 그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주가 발목 잡는 건 아닌지 요거 좀 우려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이 우려될 수 있는데 동사에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매출액이 1,000억에서 1,200억 정도로 계속 캐시플로우로 잡혀 있다는 거. 매출액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9%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잡혀 있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에 잡혀 있는 성장에 대한 엔터에 대한 그런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 매출액이 더 발생되는 기대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본다면 어차피 주가는 매출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선반영 된다고 본다고 한다면 내년에 잡혀 있는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그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걸 포커싱을 맞춰 본다고 한다면 지금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 들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런 엔터 그거의 매출이 내년에 다 잡힐 겁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기대감이 이번 하반기에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포커싱을 맞추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또 그래도 기대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 미투온. 얼마나 좋으면 2달 연속으로 그렇죠. 또 강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투온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용상박 현재 누적 수익률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치열하기 때문이죠.
자, 현재 1위, 2위, 3위입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 31.8%, 2위는 지금 최원범 매니저 31.6%, 3위 백인현 매니저 25.36%, 1위와 2위의 차이는 단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본장 종가 기준인데 사실 이제 애프터마켓까지 계산하면 몰라요? 이거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자,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최원범 매니저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콩원범이라는 별명에서 탈피하고 싶어서 오늘 진짜 엄청난 종목을 갖고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리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더 올라갔네요. 수익률 14.65%. 아, 축하드립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근데 지금 리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 1000명 되기 10명 남았습니다. 네. 지금 옆에 다 통 날리셔가지고 1000명 만들어 주십시오. 많이 봐달라. 네. 아, 좋아요. 자, 일단 분위기 타서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좀 그 다음날 좀 바로 좀 올라가가지고 저는 좀 굉장히 저도 이제 기쁜 좀 마음인데 미래에셋 증권 딱 정리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고객자산운용 AUM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1000조 돌파했고 IPO 시장 1위 또 탈환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해외 법인 매출 지금 속도 1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포함하시고 어저께 기간 120만 주, 오늘 100만 주 연기금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바로 좀 잡아드리면 오늘 22,700원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24,500원 지금 잡아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신고 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계속 목표가 세워드릴 테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방금 코멘트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야, 진짜 멋있었습니다. 야, 미래에셋 증권 확신을 가지고 2차 목표가까지 한번 지켜보자. 2차, 3차, 4차까지 간다. 미래에셋 증권이었습니다. 자, 이제 최원범 매니저님. 내일 이 시간 순위를 봤을 때 1위여야 할 수 있는, 1위가 될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저 이거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오. 네, 이거는 될 것 같고 제가 이 종목은 정말 또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신. 네, 스테이블코인 하나 더 편입했고 현재 포트 이제 2개 됐고요. 네, 오늘 헥토파이낸셜이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헥토도 7.8이네요. 헥토도 이제 8월 달 가져왔는데 그만큼 또 제가 잘 보고 있고 이제 한 번 더 정말 자리가 갖춰져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국내 모든 결제 수단을 보유한 경쟁력이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진출을 좀 본격적으로 올해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갖는 특장점 중에 하나는 종합결제 기업인데 종합결제 기업을 넘어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 매출도 지금 중동이라든가 남미, 유럽 할 것 없이 지금 선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력이 붙는 상황이고요. 모회사 헥토 이노베이션의 또 도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시장 진출 발판으로 원래던 지분을 또 47%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 오늘 전체 단날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하시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중에서 헥토파이낸셜 지난달이어서 한 번 더 강조 드릴 테니까 내일 바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목표가로는 18,500원 먼저 좀 잡아드리고 손절가 13,500원 말씀드립니다. 예, 헥토파이낸셜 저도 스테이블코인을 추천한 입장에서 엔터주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미트온이긴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추천한 입장에서 정말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UDC라는 그런 행사가 이번에 또 끝났고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 KBW2025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달에 헥토파이낸셜하고 다날 두 종목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다날이 잘 갔어요. 근데 지난달에 좀 손절 쳐서 나간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오늘도 다날이 더 잘 갔는데 다날이 아니고 헥토파이낸셜을 가져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날은 정말 명실상부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고 그렇죠. 자, 용어산반 진입해서 제일 먼저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성이 좀 있고 오늘 헥토파이낸셜을 좀 가져온 이유는 그만큼의 또 8월달 아쉬움도 좀 남아있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좀 실적도 이제는 정말 좀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사업 추진력이 너무 지금 속도감이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 번 더 보고자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채팅창에 춘소님께서는 헥토파 이네인셜, 청국소연님께서는 아까 미래에셋 증권을 보시고 22층이네, 하필 22층이네 손가락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현재 2위, 1위와는 0.2% 차이 나는 최원범 매니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불문율을 깰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헥토파이낸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보다 더 재밌는 건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입니다. 종목 맛집. 이호근 매니저님 무방 언제 하시나요?
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 20분부터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못했는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반도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이번 반도체는 이게 순환매가 아니라 좀 대세 상승, 큰 상승으로 좀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물론 대부분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 숨어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오늘 공개할 거니까 오셔서 확인하시면 아마 이번 반도체 랠리에 아주 편안하게 네. 즐길 수 있다. 9시 20분 이효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상치 않은 반도체 최고의 종목 꼽아드립니다. 이호금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 YC로 증명을 해내겠다, 쇼앤프루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종목 숨어있는 곳 성하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입니다. 언제 하시나요? 네, 9시 10분에 바로 진행할 건데요. 촉박합니다. 또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반도체 특집 방송할 거예요. 제가 왜 YC를 갖고 왔고 지금까지 어떤 종목들로 어떤 자리에서 왜 수익이 터져 나왔는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YC 말고도 힌트 2종목 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고 지금이 왜 반도체인지 분명하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YC 말고도 더 좋은 종목 많습니다. 성하준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터의 아버지 그리고 용호 상방의 사실상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시원 매니저님 무방 언제 하시나요?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이제 주도주를 콕 집어드리는 매일 아침 8시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겠고요. 유튜브에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두 분께서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미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부분들을 제가 이슈를 뽑아서 내일장 주도주를 뽑아드릴 테니까 내일장 주도주 콕 집어 가져가실 분들은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출근길에 딱 이어폰 꽂고 강시원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2위, 1위와의 격차는 얼마 차이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1위는요,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1위에 가까운 최원범 매니저님 무료 방송은요? 네, 저는 항상 10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저는 스테이블 코인 쪽 궁금하신 부분들 좀 긁어드리고 그리고 네, 지주, 금융주 한 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원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은 10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용호 상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